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아무 말 안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네요.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고 금수저 다이아 수저까진 아니시지만 그 동네에서는 유지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제법 잘 사십니다.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하시면서 아버님께 용돈 받아 쓰셨고요. 처음에는 시댁의 경제권을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사고도 몇 번 치시고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다시 가져가신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이혼 위기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남편 말로는 돈 욕심이 많은 분이신데 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건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. 무튼 처음 일의 시작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식사를 마친 후 시아버지께서 예물 예당 같은 건 다 생략하고 1억 5천을 주겠다. 여기에 각자 모은 돈 보태서 대출을 하던 말던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해라.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둘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그때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.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받았고 각자 모은 돈과 대출금을 조금 보태 집 매매와 리모델링, 식장, 신행 예물 등 간단하게 다 준비했습니다. 준비 중 결혼한 친구들이 그래도 작은 예단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조언을 해주기에 남편을 통해 살짝 말을 전달했지만 시아버지께서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커진다.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.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. 그냥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. 하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. 그렇게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는데 신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하룻밤 잘 때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기분 좋게 마신 맥주에 취하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. 1억 넘게 받아갔으면 아무리 필요 없다 해도 예단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. 눈치가 없다. 세상에 예단 없이 들어오는 며느리가 어딨냐. 요즘 젊은 것들 눈치 빠른 줄 알았는데 맹탕이다. 뭐 이런 말들이요.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는 등 복잡한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. 여기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넘어가려 했으나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결국 폭발하여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. 그 일이 있으므로 2년 가까이 시댁에는 안 갔습니다. 남편이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에 또 일이 터졌네요.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약 2년 전쯤 순간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급여를 주지 못하니 직원들 대부분이 떠났고 남편도 몇 달 동안 급여 반토막에 2달 정도는 아예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.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략 1,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남편도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평생 같이 일해온 회사였고 왠지 다시 일어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당시 임신 중이라 일을 그만둔 상태였죠. 버티다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시아버지께 돈을 제법 빌리게 되었어요. 꼭 갚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.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고 휘청거리던 회사가 조금씩 일어나더니 지금은 1년째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8개월 동안 그전보다 급여를 90에서 120 정도 더 받아오니까요. 그런데 저저번 주엔 남편이 제 통장으로 400을 더 입금했더라고요. 월급 받았는데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2년 전에 못 받은 급여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. 사장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. 남은 금액도 곧 챙겨준다고 하셨다. 하고 말하는데 참 감사하더군요. 오히려 저희는 까먹고 있었는데. 무튼 그렇게 받게 된 돈은 당연히 아버님께 돌려드릴 생각으로 남편이 전화를 했답니다. 그런데 아버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부모가 자식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지. 받은 걸로 할 테니 대출 갚거나 손주 키우는 데 쓰거라. 하시며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. 그런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남편과 의논하여 시어머니께서 쓰시는 브랜드 화장품 기초 세트와 시아버지 넥타이를 시댁으로 보내드렸고 나머지는 대출 상한에 다 썼습니다.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댁으로 찾아뵙거나 식당에 모시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.
그런데 여기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또 분노하셨습니다. 갚지 마라 했다고 진짜 안 갚냐고요. 눈치 없다. 여자가 현명하지 못하다. 그걸 또 낼름 받아먹었냐. 가족끼리라도 동관계는 투명해야 한다. 남자는 잘 모른다. 여자가 잘해야지. 하며 계속해서 연락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. 사람이 너무 짜증나니 대꾸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무시했고 남편도 이젠 지쳤는지 화도 안 내고 저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. 위에 2가지만 썼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서로 돈 문제로 쌓인 게 많으신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일로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쌓인 게 터지셨더군요. 그렇게 선하시던 분이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라는 말을 실감한 게 결국 여차저차 하다가 별거 아닌 별거에 들어가셨습니다. 멀리 떨어진 게 아닌 같은 건물이긴 하지만요.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문자 하나를 딸랑 보내오셨네요. 이게 다 눈치 없고 현명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이다. 라고 짧게요. 어이가 없어서 그걸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냥 차단했습니다. 연락 받아봤자 어차피 저를 원망하는 말들 뿐일 게 눈에 훤히 보여서요.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제 절친 중 한 명이 네 시어머니 성격 알면 그냥 다들이지 그랬냐 하고 한마디 하길래 글을 써봅니다. 남편과 제가 정말 눈치 없이 낼름 받아먹었던 걸까요? 추가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들 보고 추가 글을 남깁니다. 자세히 적지 않은 제 탓도 있겠네요. 예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식사 자리에 시어머니도 같이 계셨기에 두 분이 의논된 상태로 알았습니다. 본문에도 있지만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예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을 통해 말을 전달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도 거절하셔서 제 딴에는 2번이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단했다가 시부모님 말 안 듣는 며느리 소리 들을까봐 걱정했던 것도 있습니다. 예단할 생각이 있었기에 이불 반상기까지 다 알아본 상태였고요. 앞으로는 2번씩 거절하셔도 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가네요. 그리고 제가 결혼한 연도를 적지 않았는데 왜 왕래가 끊어졌을 때 돈을 빌렸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. 2년 가까이 시댁에 안 가는 동안 시아버지와는 당연히 왕래가 있었고 그 뒤로 쭉 시부모님 모두와 왕래했습니다. 저 결혼한 지 5년 넘었어요. 그리고 돈을 빌린 건 제 의사가 거의 없음을 밝힙니다. 진짜 안 갚아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지만 남편이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선물이라도 보내드리자 하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.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제 탓이 되네요. 다른 건 별로 안 억울한데 별거를 제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, 이건 좀 억울합니다. 저희가 빌린 돈으로 싸우시고 별거에 들어가셨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별로 좋지 않으셨고 시부모님이 신혼 때부터 쌓이신 게 터진 거였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과거에 어떤 사고를 치셨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. 댓글로 주신 의견들 잘 보고 가네요. 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시어머니의 저 말은 아버지가 안 받겠다고 하면 나한테 1000만 원을 넣어주면 되지 너는 왜 하라는 대로만 하냐 이겁니다. 기가 막혀서. 그 와중에 시아버지 호인이라 별거만 하는 거 봐요. 이혼도 아니고.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버님한테만 잘하세요. 시어머니한테는 기본만 하시고요. 저 정도 호인이면 그래도 자기 와이프라고 무시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 딱 기본만 하세요. 2번째 댓글. 시아빠가 그거 다 해줄 때 친정에선 뭐 해줬어요?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? 결혼할 때 시가에서 보태주는 경우 예단은 대부분 친정엄마가 나서서 챙깁니다. 시가에서 안 받는다고 해도 자기 딸 기죽을까봐 더더 억지로라도 챙겨요. 보아하니 친정 얘기 같은 자기 불리한 얘기는 싹 빼고 합리적인 척 도리하는 척 하시면서 시아빠 등에 빨대를 꽂고 계시네요. 수천을 빌려놓고 딸랑 넥타이라니.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. 3번째 댓글. 시어머니가 정이 안 가지만 부부 공동재산이잖아요.
결과적으로 1억 5천은 합의된 것 같지만 나머지는 시아버지가 상의 없이 예단도 안 받고 아들한테 목돈을 주신 거고요. 추가 글에서 비아냥거리시는 거 보니 시아버지께 빌린 돈은 말로만 갚으려고 했지 갚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요? 이미 시아버지께는 받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두 분 좀 비겁하네요. 네 번째 댓글. 시어머니 쌤통입니다. 그렇게 돈돈 밝히다가 결국 가족한테 팽당한 거죠. 쓰니님 처신엔 단 1%도 잘못이 없어요. 앞으로 개소리는 그냥 개가 짖는갑다 하고 넘기세요. 엄밀히 얘기하면 시아버지 돈이지 시어머니 돈은 아니지 않나요? 다섯 번째 댓글. 친구가 더 웃겨요. 뭘 줘요? 본인 같았음 줬을란가? 그런 친구한테 속 터놓지 마세요. 도움 안 됩니다. 누가 옳고 그른지 알면 옳은 사람 편 들어줘야죠. 어찌됐든 잘 된 것 같네요. 여섯 번째 댓글. 남편은 아들 내외한테 온갖 착한 척 다 퍼주고 갚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갚는 아들 내외. 거기다 가족들한테 무시까지 당하고. 물론 시어머니가 현명하게 행동하진 않았지만 글쓴이도 만만치 않은 여우 같아요. 시아버지와 남편 뒤에 숨어있는 곰 같은 여우. 하지 말라 했다고 진짜 그 말 고지곧대로 듣지 말고 할 도리는 하세요. 1억 넘게 받았으면 여자가 해야 할 도리는 하는 거고 남편이 빌렸으면 갚는 거고. 빌린 돈 본인 의사가 없다는데 그 돈 빌려서 본인은 안 썼나요? 일곱 번째 댓글. 쓰니나 남편이나 양심이 없네요. 쓰니는 결혼할 때 예단하지 말랬다고 진짜 조금도 안 하고 어려울 때 도움받았는데 화장품 세트와 넥타이는 뭔가요? 무슨 학생이 용돈 모아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. 마음 넓은 시아버지도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태도 불량이라고 생각하실 듯 합니다. 감사 표시하는데 성의가 없네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